2022년 12월에 누군가가 급하게 팔았어요. 왜 팔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하락할 건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락하죠? 이쪽에 위기가 오려면은 여기에 많은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상승 확률이 훨씬 높다. 지금 25년이 선택의 시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정입니다. 좀 찬물기 없는 하락 얘기 좀 해보려 합니다. 하락 얘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락이 왔는지 그걸 조금 이야기하고, 지금 그러면은 다시 하락이 올 건지 아니면은 상승할 건지 우리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위기에 빠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위기 본질이 뭐냐, 어떤 조건에서 하락하냐죠. 이거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물건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2022년 12월에 23년 1월달 여기가 최저점이고 누군가가 급하게 팔았어요. 왜 팔았는가, 이제 이분이.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뒤에 그러면은 이런 큰 위기가 와서 다시 하락할 건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위기의 대상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1주택자가 위기에 빠진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5억짜리에 옮겨요. 그럼 내가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물건을 내놓으려 하니까 8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잖아요. 8억에 팔고 15억 갈 건가? 안 가. 이렇게 포기할 건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1주택자는. 근데 이분이 분양을 가는 건 다릅니다. 여기는 무조건 가든지 아니면은 얘를 전세는 어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양이 사실은 우리가 매도보다 얘가 더 위험해요. 이 시장 자체에서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에 사는 아파트를 얘를 팔고 15억에 가요. 그러면은 5억은 내 대출 받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근데 내게 8억 됐어요. 그럼 이제 계획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거 안 팔아? 난 여기 전세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1주택자는. 근데 다주택자는 다릅니다. 이분은 내가 어떤 환경과 단위 없이 그냥 전세의 만기가 돼 돌아오나요? 분양을 받았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금이 있으면은 뭐 현금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대출을 일으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세 끼고 투자하게 되면은 그 돈이 없죠. 다음 세입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전세가 같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주택자분들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전세에 대한 거예요. 전세 수요고요. 그래서 제 경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12월, 23년 1월달 요 가장 힘들 때 전세가 4개가 만기가 돌아와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죠. 해보니까 전세 세입자가 지금 못 구한대요. 그래서 나가지 말고 그냥 다 이제 거주하게 만들라. 위험하다, 나가면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3명은 그냥 있고요. 1명은 나갔어요. 근데 이 3명의 전세가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역전세 당했거든요. 4개가 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있으라니까 3명 있고 조건을 달았어요. 대신에 떨어진 만큼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 전세금을.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갔죠. 전세 반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신청을 갔어요. 근데 대출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담보가 있잖아. 아파트 담보가 있고 여기 대출 한다 하는데 왜 대출 안 해주냐. 내가 맨날 VIP 문자 오는데 VIP 뭐 하냐고. 담보도 하나도 없는 거 대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얘를 어떻게 했냐. 얘를 금매로 던졌어요. 금매를 던지고 난 위기를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돈을 다 내줬어요, 여기. 4명한테. 여기가 2022년 12월이잖아요. 24년 1월이죠. 지금 25년입니다. 그죠? 딱 2년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금 다 올랐어요. 다 오르고 다음에 내한테 계약할 때 이분들이 다시 돈을 다 내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공수가 바뀌었어요. 내가 수비해서 내가 공격자가 됐던 거죠. 공수가 바뀐 거예요. 난 자금 다 회수했어요. 자, 내가 다음에 팔 물건이 또 있어요. 내가 위기였나요? 이제는 하나도 위기가 없네요. 내가 현금 더 많이 쌓였어요. 지금요. 나는 지금 팔 때 내가 받고 싶은 거 다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강남에 여러분들 물건이 많은데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강남에. 그분들이 위기에 빠졌는 거 한번 보세요. 계약금 보내면 계약 취소해버립니다. 가격이 너무 뜨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물건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가 됐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강남구 도곡 렉설입니다. 23년 1월 달이에요. 24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33억까지 올랐죠. 고점까지 다 올랐어요. 이렇게. 이분이 윈이에요. 4건이 팔렸어요. 4건이. 이때 강남이 이때 1월 달에 몇 건 됐나요? 104건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이 104명이 최고 저점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물건 정말 최저점에 사고 싶다면 1월 달로 해야 돼요. 가장 수요가 없는 달이에요. 가장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달이에요. 여기에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부산이에요. 부산도 여기 거의 똑같아요. 요 지점이. 대구예요, 대구. 똑같아요, 여기. 올라왔는데 최고점 못 갔어요, 전부 다. 올라왔는데 강남만 갔죠. 이 위기가 오는데 똑같은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왜 같은 시기에 같은 위기가 왔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가 일을 많이 저질러야 됐어요. 부동산에 일을 저질렀다는 건 뭐냐면은 거래예요. 위기 앞에 뭐가 있냐면은요, 많은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만 원이에요, 만 원. 거래가 있어야 돼요. 전세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선행돼야 돼요, 선행요. 선행 조건이에요. 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래프가 부산의 매매 거래량하고 매매가 상승률을 보는 그래프예요. 매매 거래 안에 우리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중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데가 여기에요. 그 중에 2020년 가장 거래가 많이 됐죠. 원래 부산이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면 4만 한 7천 됩니다. 엄청 많이 됐죠.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어. 전세 끼고. 이게 2년 돌아옵니다.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공급량에 대한 위기가 없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금리가 우리가 올랐잖아요. 금리 위기가 왔죠. 그런데 여기에 전세 놓은 사람이 2년 살다가 나와서 전세금 내달라 합니다. 제가 똑같죠?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2년 차는 전세고요. 여기 3년 차는 분양이에요. 여기 분양받는 사람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가 더 위험하냐면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전세 여기 1.3 떨어졌으면 분양은 여기 5.2 떨어졌어요. 분양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고요. 이분이 빠지면서 돈을 내달라 합니다. 무조건 내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했습니까? 금매를 던졌어요. 이 8만 건 중에 이 중에 금매를 던진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안 좋은 걸 던질 수 있어요. 그게 금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7만 건 거래됐잖아요. 여기 2년차 보세요. 여기가 물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강보합이고요. 3년차 마이너스 떨어져요. 여기 분양이거든요. 여기 분양받는 사람이 이쪽 입주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2년차 0.8이죠. 좀 강보합이잖아요. 3년차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달라요. 지방은 우리가 2006년도에 거래가 좀 없어요. 근데 서울은 2006년도에 거래가 엄청 많습니다. 2006년도에 여기서 2년 지나면 뭐가 오냐면은 금융위기가 왔죠. 근데 부산은 한번 보세요. 부산은 여기 왔는데 여기 거래가 없으니까 여기 왔는데 플러스가 올라가요. 금융위기를 무시하게 그냥 올라가 버린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공급이 없으니까 위기 빠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06년에 수도권은 거래가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역사상 가장 많은 해가 2006년하고 2020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2년 뒤에 금융위기가 오고요.
3년 뒤에 이제 입주가 오잖아요. 이 입주가 뭐냐면은 2기 신도시예요. 자, 2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꺼번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 한꺼번에 입주한다는 그 리스크가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2009년, 10년 넘어가면서 서울 수도권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서울, 우리가 2010년하고 11년하고 요 사이에 서울은 떨어지고 지방 올랐다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반대로 2006년도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죠, 전국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똑같은 위기를 똑같이 노출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샀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락한다 하는 이야기 많죠? 여기에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락하죠? 여기에 위기에 빠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쪽에 위기가 오려면은 여기에 많은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D가 우리가 하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하락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D가요. 예. 그래서 공급도 없고요. 거래도 많이 안 됐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국에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 하락할 때 외부의 변수가 있고요. 공급이 있거든요. 이 외부의 변수는 우리가 맞출 수 없죠. 예, 금융위기나 우리가 뭐 금리 이런 건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요. 그래서 공급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3년 누적 공급량을 월로 해서 쭉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게 뭐냐면 전세 수급입니다. 전세 수요 공급이 뭐냐면은 전세가 많고 적고 가잖아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많으면은 우리가 물론 좋겠지만은 전세 공급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수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 수요는 일정하다 생각했을 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 누적 공급량이 이렇게 막 변하면서 어떤 시점에 딱 도달했을 때 전세 수급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공급량이 도착했을 때. 요 지점이 뭐냐면은 한계 수요가 있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넘게 공급하게 되면은 시장이 전세 수급이 떨어지면서 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 요 2년 차에 돌아갈 물건이 앞에 이렇게 거래 많이 되는 게 돌아갈 때 이때 물건이 많이 우리가 거래된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시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기도는 여기가 24만 7천원이 거래됐고요. 여기가 28만 거래됐어요. 역사상 두 해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된 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뒤에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유 한 개고요. 이게 뭘 만났습니까? 금융위기와 위기 신도시를 만나는 거죠. 요 뒤가요. 자, 여기는요. 금리 상승 위기를 만난 거고요. 지방하고는 다르죠. 지방은 여기에 거래가 없었고요. 수도권은 여기에 거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빠진 거고, 지방은 여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공급도 여기는 공급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기 신도시 안에 특정 지역에 공급이 많거든요. 그 지역에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율이 떨어지면서 여기 전세 가율이거든요. 40%밖에 안 됩니다. 40%대. 그러니까 내가 전세 놓으면은 1억짜리 전세 나오기는 4천원이 전세라는 거죠. 6천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팔면서 생긴 문제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 문제가 점점 해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위기가 사라지고 2013년, 14년 돼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반복돼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 가율이 63%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거래했던 것들이 여기에 위기가 다 빠져서 지금 많이 하락했고요. 다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서 내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과거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위기가 온다 해도 과거처럼 위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아요. 2020년에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뒤에는 우리가 지방마다 우리가 시차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급량에 따라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서울 보면요. 서울에 한번 보세요. 여기 14만, 여기 13만. 오히려 2020년이 적었어요. 서울은요. 상대적으로 이때보다 위기가 여기가 더 낮은데 건매가 떨어지고 우리가 회복이 되게 빨랐죠.
서울은 전세가가 더 떨어져서 이쪽 부분에 전세가가 38%까지 떨어졌어요. 강남은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에 많이 들어갔던 뭐냐면은 전세 세입자 있죠. 이분들이 여기서 지금 2년차, 4년차 이렇게 나오는 시기예요. 여기에 위기에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지금 25년이 선택의 시기예요. 22년에 하락장에 들어갔던 전세 세입자들이 나오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25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를 선택할 건지 매매를 선택할 건지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전세 물량이 없다 이러면은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출에 관계없이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25년보다는 26년이 거래가 더 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여기 매도 물량인데 서울이에요. 가장 우리가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긴 전세예요.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을 때 우리가 위기였어요, 위기. 여기가 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매물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가 위기 아니라니까요. 이 매물에는 성격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매물의 성격. 위기에 다 빠져나갔다고요. 최고점에 지금 47% 감소했고요. 매물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위기에 탈출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마지막이 뭐냐면은 전세로 탈출하거든요. 전세로 탈출하기 때문에 뒤에 전세가 없을 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지금 있냐 없냐 이거죠. 없다니까요. 그리고 앞에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의 거래량도 없어요. 22년부터 거래가 계속 죽었는데 여기 들어간 분들이 다 어떤 분인가요? 다 신생아 특례하고 특례 대출가 다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 위기에 안 빠진다 했잖아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뒤에 나올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없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뒤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전국 흐름 똑같고요. 차에 있다면은 20년, 21년, 22년 여기에 거래량하고 우리가 그 입주 물량 있죠. 여기가 적은 데가 지금 상승이 좀 빨라요. 예, 그게 이제 지방에서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은 상승장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단 한 개가 모자랍니다. 울산에. 뭐야? 거래량이에요. 투자자가 빠진 거래량이고요. 대출이 안 되면서 나오는 거래량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 여건이 그냥 보통으로 되고요. 예, 그리고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이게 되면은 울산은 정말 빠르게 움직일 지역이에요. 예,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데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으로는 6월이나 9월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부산도 여기 꼭지가 똑같이 23년 1월 달이잖아요. 대구도 여기가 1월 달이에요. 23년 1월 달이에요. 똑같아요. 여기에 가장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가 지금 60% 감소했고요. 부산이. 지금 대구는 53%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전세 수급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대구가 이제 100을 넘었고요. 여기는 부산이 지금 한 130 왔습니다. 이게 매가를 움직이는 우리가 최소 150에서 160은 돼야 돼요. 지금 한 20, 30 남았는데요. 지금 올라간 추세 보니까 요 3달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 요 사이에 아마 지방도 많이 바뀔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택에 우리가 여지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22년에 하락기에 전세 들어갔던 분이 만기되면서 나오면서 전세를 선택할 건가 매매를 선택할 건가 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매매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울산도 우리가 공급량에 대한 위기를 보게 되면 요 지점이거든요. 네, 요 지점. 이게 누적 공급량인데 이게 쭉 가다가 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전세 수급이 쭉 떨어졌습니다. 요 지점에 도착해서 쭉 떨어졌어요. 지금 매물이 이렇게 적잖아요. 매물 적으니까 전세 수급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70 정도 왔어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이게 매가로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지방의 광역시 중에서 회복이 가장 빠른 곳이 이게 울산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없어서 바로 매물을 선택한다. 우리가 그래프 안 보고 이게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울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많죠. 여기가 많습니다. 그죠? 여기가 많고. 많은 다음에 우리 위기가 왔냐 안 왔냐를 보면 돼요. 22년도에 하락했죠. 울산이 언제부터 하락했냐면은 여기서부터 하락했거든요. 2016년 2년차. 이게 2019년 갔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합니다. 거래량 가지고 요 뒤에 위기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울산이 평균에 얼마나 돼야 되냐면은 17,0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27,000 나왔죠. 24,000, 24,000.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속에 위기에 빠진 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나온다. 앞에 공급량을 만나거나 또 다른 위기의 하락의 변수를 만났을 때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락이다, 상승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은데요. 상승을 하든지 하락하든지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건 중에 우리 하락의 조건은 뭐냐면은 선행되어야 될 건데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그 전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래량이어야 돼요. 2년 차에, 3년 차에 어떤 위기와 만났을 때 그분의 선택이 매가를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뒤가 많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상승의 모습이 매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차이일 뿐이지 전체 큰 흐름은 전체 수급이나 거래량 모든 방향은 다 우상향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락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은 여기에 맞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금 없다. 그래서 이 뒤에는 상승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락을 공부해야 되냐. 선택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하락도 예측할 수 있다.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